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3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일단 비트코인 어제 새벽에 하락이 나오면서 그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숏 차트, 도미넌스, 시총 차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전체적인 그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거기 이제 그 다음에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이렇게 채널,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 채널의 이 중심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일단 우리가 하락을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해 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중심도 깨고 내려오진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상방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상승 쐐기형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이 상승 쐐기형을 약간 이탈했을 때 분명히 이제 던져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트 보는 분들이.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차트를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시키면서 단기 매매하는 그 물량들을 털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숏 차트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숏 차트를 이제 보시면요, 지금 숏 차트가 이렇게 지난번에 큰 조정을 거친 이후에 숏 물량이 다시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늘어나다가 줄다가 해요. 근데 이제 21일 평선에 딱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숏을 치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숏을 계속 때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올라왔을 때 숏을 때리고 싶게끔 만들려고 하면 지금처럼 이제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한 번씩 조정이 나와서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숏을 때렸던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이제 더 이상 숏을 못 때리고 이제 멈춥니다. 여기서 또 올라가게 되면 손실이 커지니까 멈추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 9,000달러 왔을 때 때렸다라고 하면, 내가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해서 때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때렸던 부분, 손해봤던 부분을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때려서 지금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숏을 청산하게 되면 내가 이제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야, 올라올 때 다시 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냥 계속 상승한다라고 하면 숏을 못 때려요.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때리는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흔드는 그런 과정을 주면 내가 쫄지 말고 올라올 때마다 숏을 때렸다라고 하면 분명히 빠져나올 타이밍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1 이평선에 닿았기 때문에 그런 숏 물량들, 야, 니들 올라올 때마다 더 때려라, 쫄지 말고 때려라, 이렇게 이제 저는 만들어 줄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숏 물량이 21평선을 넘어가서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비트코인도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6월 4일에 맞춰져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상방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볼게요. 도미넌스 차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51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51 이평선 깨고 내려와 주길 바랬는데, 일단 51 이평선에 반등이 나왔고 21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21 이평선을 돌파해서 올라가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21 이평선 맞고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총 차트를 볼 텐데, 일단 시총 차트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 초록색 추세 라인 보시면요, 이 초록색 추세 라인을 타고 쭉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좀 더 가파른 상승을 이제 보일 수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새벽에 조정을 거치면서 시총 차트도 지난 고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와서 현재는 이제 2,520억 달러고요. 보시면 대신 이제 그 21 이평선, 빨간색 21 이평선에서는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2017년도 4월달, 5월달 이때 그림도 마찬가지로 21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채널 중심까지는 닿지 않았지만 중심까지 닿기 전에 그때 이제 한번 21이평선을 깼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21이평선 닿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채널 중심에 닿기 전까지는 21이평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21일평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21일평선 따라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크게 이제 염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21일평선을 터치를 했다,
터치하고 깨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약간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처럼 21이평선 한 차례 깨고 내려오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가 준 이후에 또 깨고 내려온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현재 위치가, 만약에 현재 위치가 채널에 4분의 2 지점, 지금 4분의 1 지점을 통과해서 중심과 이제 가까운 지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21이평선을 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경계감을 갖고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도 예,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시총 차트로 바뀌었는데 잠시만요. 예.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일단은 4분의 1 지점을 통과했다가 보시면요. 비트코인 차트도 4분의 1 지점을 통과했다가 다시 4분의 1 지점을 지지받다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왔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21이평선은 훼손하지 않았어요. 훼손하지 않았고 이 21이평선 지지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계속 시장을 여기서 이제 홀딩한 상태로 유지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이평선을 깨는지 완전히 깨고 내려오는지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위치가 뭐 21이평선을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깨도 저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1이평선을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깬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치가 보시면요. 지금 뭐 이렇게 채널에 뭐 중심선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심선에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21이평선을 깬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때는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전히 뭐 저는 계속 이제 매수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물론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이제 수익이 나서 이 정도 수익이 만족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올라올 때마다 지금 뭐 리플도 그렇고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50원에 나는 정리하고 싶은데 지금 빠져서 또 못한 게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50원이 왔을 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충분히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이게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 정도 수익에도 만족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홀딩해서 아직까지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예,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토님이 써주셨고 간밤에 이제 하루 전 써주신 거고 간밤에 테더 1.5억 달러가 또 발행되었네요.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기사를 보면 팩실드 테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1.5억 테더가 추가적으로 이제 발행이 됐다. 그래서 뭐 우리 원화로 하면 한 2천억 정도 되잖아요. 2천억. 그래서 이런 돈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발행이 됐는데 결국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 대기 자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 돈이 들어왔고 2천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고 이 2천억 원은 매수 대기 자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이 거쳤을 때 그 조정을 틈타서 추가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일단 매수 대기 자금이 들어오는 건 전 좋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마추비추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정말 소름 돋는 방송입니다. 터키 리더가 상단을 한 번 더 뚫을 것 같아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당연히 비트코인도 2020년 연말에 100만 달러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 생각은 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제가 그때까지 버티느냐 마느냐의 영역이죠. 얘기를 해주셨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100만 달러를 2020년에 안 가도 2021년이든 2년이든 뭐 3년이든 해서 갈 거예요. 가기는 갈 건데 내가 이제 그때까지 이걸 들고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오히려 더 어려운 거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도 589 뭐 달러까지 간다 뭐 아니면 뭐 우리가 뭐 100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과연 그 물량을 들고 있을 수 있는지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이웃집 또터러님이 써주셨고요. 세력들이 실용성 없는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진짜 이유는 나중에 실제 사용이 가능한 코인으로 대량으로 교체하려는 게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셨고,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을 나중에 리플로 바꾸기 위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실용성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거에 가치를 부여할 때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의 실용성,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미술 작품들 보시면요. 뭐 그림 하나에 뭐 1,000원짜리도 있고 몇천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물론 눈으로 봤을 때 나는 만족스럽다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야, 저거 어디다 저걸 쓰냐, 저게 어디다 쓴다고 저걸 1,000원이나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생태계 안에 있는, 그 미술품을 취급하는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뭐 부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미술을, 어떤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 사람들 네트워크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그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실용성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비트코인을 보는 사람들, 그 가치를 부여한 사람들,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가치를 부여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로써 비트코인은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하게 우리가 이건 대비니까 얘는 사용되고, 뭐 금도 마찬가지고 지폐도 마찬가지고, 지폐를 그냥 단순하게 종이로 본다라고 하면 이건 뭐 실용성은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냥 그 종이에, 프린팅된 그 종이에 가치를 부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다음으로, 예, 바크님이 마진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많아지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까요? 마진 거래를 하려는 거래소가 늘어나는 것 같다 여쭤봅니다.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이런 마진 거래가 많아지게 되면, 뭐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마진, 어떤 그 마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물이라든가 옵션, 이 포지션에 따라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데도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옵션 같은 경우 개인들이 콜 매수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양매수, 풋 매수를 많이 하게 되면 올라갈 타이밍인데 올라가지 못하고 시장이 제자리에 한 달 동안 멈춰 있습니다. 그 만기, 그 꽝을 만들고 움직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냥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더 따따블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예, 이더 따따블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면, 17년 초에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고 소액 투자하다가 연말에 더 많이 투자했다가 18년에 폭락과 함께 물려서 덮어 놓았다가 다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시장에 다시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현재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이더리움, 이오스, 리플, 비트코인, 스텔라 루멘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나머지 라이트코인, 에이다, 트론, 스팀, 오미세고, 퀀텀, 폴리메스, 자발트를 좀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수익 47% 수익 중이시래요. 그래서 거래소는 이제 코인원, 업비트, 빗썸 순으로 비중이 많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전고점까지 왔을 때 뭐 수익이 이렇게 20-30%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어떤 매매 계획이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이더 따따블님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본인만의 매매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뭐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일정 부분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내가 목표한 계획이 이거기 때문에 지난 전고점까지 2017년도 전고점까지는 홀딩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도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도 10%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진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저는 이제 이번 불장이 끝나면 2018년 때보다 더 심한 폭락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불장 이제 비트코인 4억 원에 도달하리라고 이제 보고 계시고요. 그 전에 수익 대부분을 원화나 달러로 전환하는 게 맞겠지만 세계 법정화폐 지위 자체가 크게 흔들릴 시기라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달러가 휴지가 될 거라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보존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댓글 다신 이 영상에 제가 보는 관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구점 그리고 채널 상단부가 닿았을 때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채널 상단부에서 조금씩 흔드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바로 다음 채널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 이거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제가 맞다 이게 아니라 각자 이제
비중에 맞게끔 두시면 되는 거고요. 충분히 아마 채널 상담가 와서 50%는 현금하고 50%만 암호화폐를 들고 가셔도 저는 충분히 그 이상 암호화폐가 상승했을 때 그 리스크를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러니까님이 회밀리 식구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우리끼리의 뭐 수화 새끼손가락을 제안합니다, 얘기해 주셨고, 안녕하세요, 저 새끼손가락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해밀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중 둘 중에 하나의 답이 오겠죠. 맞습니다, 새끼손가락입니다. 아니면 오지게 빰딱 하나 왔거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그냥 만약에 뭐 이 사람이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해밀리세요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써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뭐였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뭐죠? 트론 관련돼서 글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때 트론 관련돼서 이렇게 일루미너티 그림을 올려주셨고, 이게 이제 일루미너티 상징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몰랐어요. 이 수신호가 뭔지 보니까, 근데 이게 666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진짜 보시는 것처럼 이게 6이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자원형평이 6을 그렸고요. 이 사람도 이제 6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6이 이렇게 사진에 3개가 나오게끔 해서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돋았고, 또 이분이 한 거, 이 6은 또 눈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그 전시한 피라미드 위에 달러 뒤에 있는 그 전시한 보시면 눈에 맨 위에, 피라미드 맨 위에 눈 그림이 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걸 상징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거 지난번에 이제 얘기해 주신 분이 생각나서, 수화 얘기해 주셔서 생각나서 같이 한번 봤어요.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코스피도 장단기 금리차 지표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지난번에 한번 공유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지고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와사비님이 지금 트레이딩 뷰에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제 신규 구독자가 많으셔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레이딩 뷰에 이렇게 좋은 차트를 이제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트레이딩 뷰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무료 가입하시면 돼요. 무료 가입하시고 여기 지금 와사비님 검색하셔서 메인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사비님 홍보 대사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와사비님이 이제 올려주신 거를 한번 보면요. 지금 장단기 금리차, 이 밑에 이 장단기 금리차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10년물과 지금 3년물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지고 있고 0에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0에 근접했을 때는 항상 경제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보시면 1989년도 이렇게 코스피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는 0에 왔다가 왔는데, 이때는 약간 특이했다. 2001년은 특이하게 미국 다우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 받은 데 반해서 한국은 IT 붐 특수 상황으로서 오히려 이제 시장이 견고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이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 이때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서 이렇게 서프라임 나오면서 하락을 했죠. 지금도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0으로 이제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으로 내려오게 되면 현재 한국 코스피의 향후 흐름을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0에 근접을 했을 때, 0에 근접을 했고 0에 근접한 이후에 이렇게 상승으로 돌아 나갈 때 코스피는 큰 하락을 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미국 경기 침체와 다우의 하강 움직임은 장단기 금리차가 0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점에서 발생을 했고, 2001년 한국 특수 상황 이때 예외를 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와 같이 움직였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제가 이제 뭐 지금 코스피 흐름 뭐 이제 2000포인트, 2020포인트, 2030포인트 이 사이에 이제 있는데, 아마 이제 6월 4일, 지금 현재 이제 원달러는 1190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원달러가 1210원 넘어가면서 슈팅이 나오면서 그때 이 2028포인트, 지금 현재 2028포인트에서 이 1990포인트 지난 쌍바닥 이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 맞춰서 이 장단기 금리차도 이제 0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내려갈 것 같아요.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잠깐만요. 다음으로
와사비님까지 했고요.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플 이번 상승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급등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BSV가 엄청 상승을 했는데, 만에 하나 진짜 크레이그가 사토시라는 가정이 사실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싸이월드가 한창 핫하다가 싸이월드 망하고 페북, 인스타가 뜬 것처럼 비트가 무너지고 BSV가 되장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BSV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이거를 어차피 이제 한 번에 매도를 할 것이고, 매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원하는 목표치에 매도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3배가량 늘어난다. 비트코인 수량이 3배가량 늘어나는데, 기다렸다 매도를 하게 되면요. 그때 이제 매도를 할 때 전량을 다 매도하지 않고 일정 부분 이제 BSV를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염려가 된다고 하면, 나는 이 부분이 염려가 안 된다라고, 나는 이제 염려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 매도해서 뭐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하셔도 되는 거고, 이거는 각자 이제 어떤 분들은 BSV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BSV가 진짜 비트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BSV 하드포크 됐을 때도 이걸로 이야기로 굉장히 좀 약간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뭐 어떤 분한테, 제가 이제 BSV 비트코인 캐시를 한 번에 동시에 매도하겠다고 하는 이유도,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가 맞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이거를 BSV를 밀어주려고 하는 건지, 이거를 이제 저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같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캐시와 BSV를 동일 개수로 지금 현재 들고 있어요. 비트코인 매도해서 바꿨던 물량을. 그래서 이거를 들고 가다가 제가 원하는 그 사토시 가격, BTC 가격이 오게 되면 그때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게 아까 이제 염려하셨던 것처럼 진짜 사토시가 이 사람이 맞아서 비트코인이 0원으로 가고 BSV가 진짜 가격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빨아들여서 다시 1000만원, 2000만원까지 가는 게 비트코인이 아니라 BSV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일정 부분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예, 잠시만요. 지금 박빌부님 했고, 카이어링, 예, 잠시만요. 카이리어 빅리신 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들 중에 시총 10억도 안 되는 코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업빗의 서브토큰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백서나 트윗을 보면 좋은 코인이긴 한 것 같은데, 요즘 보니 가격은 계속 떨어져서 한번 사고 싶은데 자세한 코인 정보를 알기 쉽지 않고 시총도 작아서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도 알기 쉽지 않고 망설여진다라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잡코인이라고 시총에서 70%는 비트 이더 리플 사시고 나머지 30% 다른 코인들 사셔라 라고 했을 때, 그 30%는 되도록이면 시총 3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로 보시고, 30위권 바깥에 있는 코인들을 보실 때,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시총이 한 10억 정도 되는 그 코인들을 내가 관심 있어서 사고 싶다라고 하면, 그 코인은 알기 쉽지 않은 코인을 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코인,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개발자라든가 이런 거, 로드맵, 그리고 뭐 백서, 그리고 대표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이런 걸 쭉 알아보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시총은 굉장히 낮지만, 시총은 지금 현재는 2000등이지만 굉장히 좋아 보인다 라고 하는 코인들을 사셔야지, 그냥 이거 펌핑 나올 것 같으니까 사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오히려 더 벌 수도 있어요. 더 벌 수 있는데, 이거에 이제 맞들리다 보면 오히려 이제 자꾸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비트 이더 리플이 어느 순간 수량이 줄면서 자꾸 이런 자발트, 진짜 시총 1000등 넘어가는 이런 금액 작은 알트코인으로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건 돈을 벌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잘 모르시면, 그러니까 정보를 내가 잘 알기 쉽지 않고 망설여진다 하는데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 그리고 리키시님이 팔고 나갈 때 아무도 안 사면 어떻게 할까요? 펌핑하면 사람들이 달려들까요? 예, 펌핑하면 달려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차트 보고,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는 이런 소형 알트코인들 어떻게 보면 거래량도 없는데 나중에 펌핑 시킬 때는 달려드는데, 그때 그 펌핑 시키는 목적은 결국에 이 소형 알트코인들, 시총 얼마 안 되는 이 소형 알트코인들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던지기 위해서 펌핑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개발을 제대로 안 하는 코인이라고 하면요. 그리고
코인마켓 가면 시총은 낮아도 실제 풀릴 물량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황지훈님이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이런 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이제 시총 낮은 종목들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아막방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계속 내릴 것 같아서 인버스에 투자해 두긴 했는데 코스피 깨질 때 암호화폐 관련주도 정리를 해야 할까요? 손해가 막심해서 아직 정리를 못했네요.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뭐 어떤 관련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뭐 주식은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제 이거를 작년 연말 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은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하고, 근데 이제 인버스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일정 부분 해지를 하신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코스피가 빠지게 되면 수익이 날 수 있게끔 해지가 된 거다. 만약에 같은 양으로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양이 100인데 그 100인데 인버스도 100만큼 인버스를 걸었다라고 하면 해지가 되는 겁니다.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소형 소형 종목이다, 소형 주식이라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약간 그 코스피가 뭐 빠지는 거 대비해서 오히려 더 빠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런 심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어떤 시장에 들어가서 뭐 그 주식 시장이든 아니면 다른 뭐 채권 시장이든 아니면 현물, 부동산 시장이든 이런 시장에 들어가서 손절을 잘 못합니다. 손해보고 팔기가 쉽지 않죠. 팔기 쉽지 않은데, 만약에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좀 흐름 자체가 이제 나빠진 흐름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면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에서 어떻게든 내가 그거를 만회해서 나오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약간 그런 성격이었는데 한번 내가 뭐 옵션에서 매매를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그걸로 이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제가 손해를 만회하고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꼭 그 포지션으로 내가 손해를 만회하고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시장이, 오히려 더 메리트 있는 시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장에서 돈을 벌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줄 때는 잘라줄 필요가 있다. 그게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요. 지금 아막광님 받고 다음으로 이제 얼라이언스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들이 굉장히 밀려서 제가 이제 다 소개 못 시켜드리는 점, 그리고 약간 중복된 내용들은 제가 이제 건너뛰는 점을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방송에서 몇 퍼센트 수익 또는 뭐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거를 설문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이 조사를 함으로써 세력이, 개미들이 얼마나 투자 혹은 수익률을 계산하고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개미들이 돈 버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세력입니다. 돈을 뜯어내야 되는데 수익이 2017년 대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차트 분석하는 사람이 몇몇 있었는데 그분 대다수가 8에서 9월달까지는 거의 많이 맞췄습니다. 근데 그게 소문에서 소문으로 퍼지다 보니까 그 다음번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반대로 가더군요. 그래서 반대 매매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뭐 저도 뭐 지금 마법천사님도 세력들이 데이터를 가져다 쓰기엔 모 집단의 유의미한 크기는 아닙니다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얘기해 주셨고, 일단 뭐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제 지금 얼레이언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일단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닌데 뭐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해볼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지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희 이제 패밀리 분들이 다 수익이 났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적어도 전고점 이상 갔을 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전고점 이상 갔을 때도 이게 하는 게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보다 해가 되는 게 더 많다라고 판단이 되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얼레언스님이 얘기해 주셨던 뭐 세력들이 우리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저도 이제 좋다라고 봐요. 이걸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류를 하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마부천사님 의견 주셨던 건데, 일단 제가 전고점에서 하게 되더라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전고점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그때 전고점 갔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볼게요. 만약 하게 되면.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피오라 마레님이 써주셨는데, 얼핏 보면 중국 배우 견자단을 닮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 제가 몰라서, 어떤 분인지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안 상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견자단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한번 견자단 닮았다고 얘기해 주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희열 닮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유희열 닮았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단 또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헤이오님이 기사를 올려주셨고, 이틀 전 기사인데 우리나라 IMF 때랑 거의 비슷하네요. 조금 앞서 나가는 생각이지만 중국이 드디어 연쇄 도산이 시작이 된 듯 합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이렇게 기사를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안방보험 이어서 이번엔 중소은행 경영권을 접수한다. 금융 리스크 커졌나? 그래서 인민은행 은행보험 감독이 바오상은행 1년간 경영권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당 그 당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은행에서 이런 민간 은행이나 보험회사, 금융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국이 좀 사회주의 체제다 보니까 약간 이런 민간 회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지금 보니까 이 기사를 보니까요, 홍콩에서 이 기업인 이제 샤오제나 밍텐 그룹의 전 회장이 실종이 됐대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나왔지만. 그리고 또 이분, 오른쪽 분,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지금 잠깐만요. 예, 우샤오 후이 안방보험 창업자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간,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기업의 대표들을 잡아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이제 실종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나와서 체포돼서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제대로 이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고 하면 외국 기업도 이런, 중국에서는 기업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 뭐 롯데그룹도 이제 중국에서, 뭐 신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에서 막 철수를 하고 있는데,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뭐죠? 그 기업인들의 어떤 제재를 가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업인들 재산을 이제 몰수한다거나, 거기에다 또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관세로 인해서 뭔가 이제 뭐 중국 내수 시장에 상관없겠지만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굳이 이제 뭔가 제품을 제조해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메리트가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시장, 아니면 아예 차라리 그냥 미국으로 옮기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중국의 이런 실적들, 그 GDP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시작으로 기업들, 중국 이제 금융 리스크는 점점 이제 커질 거라고 봐요. 예, 이렇게 좋은 기사 내용을 올려주셔서 이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티서님이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해보자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이제 뭐 거래소 월렛 개인 지갑 사용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종류의 개인 월렛을 사용하는지, 사용하시는 월렛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추천해 주실 만한 월렛이 있는지, 보안은 어떤 방식인지, 자신의 보안 정책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셨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일단 지금 유튜브 설문조사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사가 안 될 것 같고요. 좀 질문 내용을 그 커뮤니티에서 설문한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질문 내용을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보안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내용에 달아주시면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일단은 뭐 바로 시행하지 않고 댓글 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설문 또한. 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독수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사토시 차트를 이제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드레이 킴님, 그리고 뭐 주킴님, 이렇게 내용을 답변을 달아줘서 제가 따로 이제 답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뭐 사토시 차트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인가? 그냥 원화 차트로 기준을 잡다 보면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준을 비트코인 BTC 마켓으로 잡고 BTC 마켓에서 고점이라고 하면 그 원화 가격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지난 고점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준을 잡는 거다. 그리고 이제 BTC 마켓에서 사토시 차트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걸 뭐죠? 달러 차트라든가 원화 차트를 아예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하게 되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일단 근데 이제 BTC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은 저는 이제 BTC 마켓을 항상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을 잡기 위해서. 다음으로 마추피추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일 처리하는 여유 시간 동안 이제 은행원에게 이제 물어보셨대요. 공인인증서 매년 갱신하는데 불편한데 언제 없어집니까? 물어보니까 공인인증서는 안 없어집니다.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야 이거 은행 조만간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공인인증서라든가 이런 우리가 좀 불편하게 느끼는 이런 과정들은 저는 이제 점점 없어질 거다 보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돈을 은행에 입금하려면 은행에 직접 가서 통장을 만들고요. 통장을 만들고 거기서 은행에서 돈을 입금을 했습니다. 내가 나인지 확인을 시켜주고.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비대면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비대면으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실제 편리하고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물론 이제 은행도 비대면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근데 이거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비대면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고객들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인인증서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 없이 뭐 그냥 구글 OTP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하잖아요. 인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결국에 좀 더 편리하고 빨리 그리고 수수료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기존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은행들 물론 이제 우리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행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은행들 그리고 뭐 증권사 이런 금융기관들은 도태돼서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존 스로우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매도 라인이 잘 안 보입니다. 혹시 시총 차트하고 도미넌스 차트 매도 라인이 얼마쯤인지 확인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뭐 시총 차트, 도미넌스 차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제 방송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분할로 매도하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리실 줄 알고 이 차트를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니까 보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들어가셔서 무료 가입하시고 이걸 직접 이제 그려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려 보실 줄 알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당장 이 채널 중반까지 갈지 아니면 뭐 2달 뒤에 채널 중반까지 갈지 이거에 따라서 그 목표 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요 7천억 달러라고 하면 2달 뒤 8월 달에 채널 중반에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8,800억 달러가 돼요. 그래서 이 매도 가격은 그때그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따라서 딱 이거다라고 못 박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어떻게 보면 차트를 그려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실 수 있는 게 전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좀 내가 차트 못하니까 나 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제가 이 채널 운영하는 목적도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서 아마 처음에는 다 어색할 거예요. 어색할 거고 저도 처음부터 뭐 잘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도 어색하고 한 건데 이게 시간이 보고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나는 컴퓨터 잘 못 만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하다 보면 이제 늘 수 있어요. 늘 수 있고 또 이 트레이딩부 가시면 여러 차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트들 많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용신우님이 예, 용신우님도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도표당 도미넌스 몇 프로와 시총 얼마쯤에 알트 정리해야 되냐? 도표 수치가 잘 안 보인다.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접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예, 마지막으로 안드레이 킴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점점 좋아지고 해밀리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며 점점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네요.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겠죠. Q&A 시간에 대해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욕설 댓글이나 부정적인 댓글에 해밀리 분들이 반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방송 시 언급하지 말았으면 하는 몇 가지 유형의 댓글이 있고, 해밀리 분들 중 그런 의견이 있을 듯 합니다. 여러 의견을 받아보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관한 것은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규정, 뭐 규정까지는 아니어도요, 그런 우리가 그냥 이런 건 안 적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정하면 좋을 듯 합니다.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매도할 거냐, 언제 매수할 거냐, 특히 이제 개별 알트코인들 언제 매도해야 되냐, 매수해야 되냐, 지금 매수해도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결정은, 최종적인 매수 결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저는 하셔야 된다. 예,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 제가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기준점 잡으실 수 있는 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계좌에 대해서 만족스러워요. 이 수익에 대해서 만족스러우면,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빠져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덜어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도 좋고 올라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러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 투자 금액이라든가 수익 금액, 그리고 내가 코인을 몇 개 갖고 있다, 내가 지금 금액으로 얼만큼 뭐 비트코인을 샀다, 이더리움을 샀다, 이게 결국에 이제 해커의 어떤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만약에 뭐 리플 가격이 500원 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별거, 내가 리플 10,000개 갖고 있으니까 500만원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리플이 10만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원에 10,000개면 얼마예요? 10억인가요? 10억이잖아요. 그러면 1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해커들이 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수를 이제 표현하게 되면 나중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해커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조심하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욕하는 분들, 그리고 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이제 글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비트코인 조정받을 것 같다,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 제가 그걸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런 글보다는, 만약에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조정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물어본다라고 하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의견을 조율하면서, 실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해 주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유튜버분이 혹시 뭐 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어떤 다른 사람이 저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런 댓글을 쓰는 시간에 우리가 차라리 긍정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뭐 매매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차트 분석을 할 때 어떤 게 좋을지, 어떤 또 긍정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서로한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혀 이렇게 개의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